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91, 여전히 진료실을 지키는 의사 이로운입니다.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진 않으셨는지요?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뻣뻣해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겨우신가요? 사실 저도 그랬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려울 때가 많았어요.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삐걱거려 이젠 정말 기력이 다했구나. 나도 이제 어쩔 수 없는 늙은인가 싶어 마음이 참 무거웠지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어떻습니까? 91세에도 환자분들을 만나고 주말에는 좋아하는 골프도 거뜬히 즐깁니다. 많은 분들이 제 건강 비결을 궁금해 하십니다. 혹시 귀한 약초나 비싼 영양제, 아니면 따라하기 힘든 특별한 운동법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제 대답은 아주 놀랍도록 쉽고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몸 안의 네 곳을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어르신들께 솔직히 여쭤볼게요. 일은 80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나이 탓이지 하며 많은 것을 내려놓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하고, 예전엔 즐겼던 등산이나 여행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셨나요? 때로는 내일 아침 내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으실 겁니다.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60년 넘게 의사로 지내며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100세를 누리시는 분들은 예외 없이 특정한 신체 부위 관리에 남다른 정성을 기울인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어르신들의 남은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냐 하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꼭 믿어보세요. 앞으로도 제가 들려드릴 유익한 건강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번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어르신들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제가 60년 의사 생활 동안 발견한 제 삶을 바꿔놓은 놀라운 건강 비밀을 함께 나눠볼까요? 우리 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네 곳이 있는데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분기점처럼 전신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찾아낸 이 네 부위를 관리하는 방법은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매일 단 몇 분만 투자해도 몸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며 온몸에 활력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 네 곳은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리 중요하냐고요? 단순히 깨끗하게 씻는 차원을 넘어 이곳들은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 신경계가 집중되어 있는 핵심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들의 관리 상태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75세, 85세를 넘어 90세까지 활기차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네 부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피부주름, 흰머리, 관절 통증 같은 것을 나이 들면 당연히 겪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제 60년 의학 경험에 비추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몸 관리만으로도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세가 많으실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제가 60년 의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4가지 부위 관리법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우리의 두 번째 심장, 발 관리법. 여러분의 발, 매일 수만 걸음을 걷게 해주는 이 소중한 발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제 진료실에 박영수 어르신 18세 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선생님, 발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발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건조한 피부는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균 때문에 염증까지 생겨 있었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관리요? 그냥 매일 씻기만 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발을 그저 깨끗하게 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발은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고 걷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에는 무려 7,000개가 넘는 신경 끝부분이 모여 있는데 이는 우리 몸속 장기들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고 부르지요.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이러한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대생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발에 있는 혈관과 근육이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것을 돕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발 관리만 잘해도 심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심지어 잠 못 이루는 밤을 줄여 수면의 질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60년간 연구하고 직접 실천해 온 발 관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에 30분간 발 담그기. 물 온도는 우리 천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0분 정도 발을 담그고 있으면 발의 혈관이 넓어지면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물에 소금을 한 줌 넣으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소금물은 발의 붓기를 빼는데 더욱 효과적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발에 쌓인 피로가 풀리고 다리가 붓는 것도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최불리 할머니, 현 78세. 는 이 방법으로 20년간 앓던 불면증에서 벗어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저녁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는데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줄더라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발바닥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부드럽게 주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몸속 장기들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발 뒤꿈치와 발가락 사이의 도톰한 부분, 발볼을 신경 써서 마사지하면 더욱 좋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이 마사지 덕분에 15년간 고생하던 만성 변비가 해결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매일 딱 9분만 이렇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숙면을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리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워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이곳에 피부 문제가 생기면 온몸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발가락 사이사이를 신경 써서 닦고, 목욕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물기를 꼼꼼히 제거한 뒤 완전히 말려주세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김만석 할아버지 82세는 발가락 사이 무좀으로 시작된 염증이 심해져 발가락 절단 위기까지 가셨습니다. 다행히 제때 치료와 관리를 시작해 회복하셨지만 평소 발가락 사이를 잘 말리고 관리하셨다면 그런 큰 고통은 겪지 않으셨을 겁니다. 보습크림 바르고 미끄럼 방지, 신발 신기.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발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목욕 후에는 바디 로션이나 발 전용 크림을 발라 발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 또한 집 안에서도 맨발보다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편안한 슬리퍼를 꼭 신으세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오래 걷는 것은 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편안하고 잘 맞는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발과 무릎 통증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영수 어르신은 이 4가지 관리법을 석 달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박사님 정말 기적 같아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아프지 않아요. 지난 주말에는 손주 손잡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니까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어르신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너무 늦었다는 건 없습니다. 발 관리는 단순히 발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 전체 건강의 기본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와 함께 발 관리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2번째 비밀, 우리 몸의 자연 해독센터, 겨드랑이 관리법.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여러분, 겨드랑이가 단순히 땀이 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제 60년 의학 경험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자연 해독센터와 같습니다. 정순자 할머니 75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20년 넘게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하셨습니다. 봄, 가을만 되면 병원을 찾아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약을 달고 사셨죠. 이 박사님, 계절 바뀔 때마다 항생제 먹는 게 이제 아주 일상이 됐어요. 이러다 평생 약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나 싶어 걱정이에요. 제가 할머니의 겨드랑이를 살펴보니 피부가 자극받아 붉어져 있었고 땀샘 구멍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겨드랑이 안쪽의 림프절도 약간 부어 있고 만져보니 단단하게 느껴졌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 겨드랑이에는 무려 70개가 넘는 중요한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핵심 부대로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드랑이 관리를 단순히 땀 냄새를 없애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향이 강한 더드란트를 뿌리거나 땀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땀샘을 인위적으로 막는 데만 신경 쓰죠.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겨드랑이의 땀샘은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길을 인공적으로 막아버리면 독소가 몸 안에 그대로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땀과 노폐물이 쌓여 세균이 번식하고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연구하고 직접 실천해 온 겨드랑이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향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기. 화학 성분이 강한 바디워시나 향이 진한 비누는 겨드랑이, 피부의 자연적인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순한 비누만 사용해 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충분히 적신 후
순한 비누 거품을 내어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약한 피부가 자극받아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녹차 성분이 들어간 비누나 코코넛 오일 비누처럼 피부를 진정시키면서 자연적인 항균 효과가 있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샤워 후 완전히 건조시켜 세균 번식 막기.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겨드랑이의 물기를 완전히 닦아 말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헤어드라이어의 찬바람을 이용해 겨드랑이를 말려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가 보송보송하게 완전히 건조되어 세균 번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윤태식 할아버지 83세는 이 방법만으로도 20년간 고생하던 겨드랑이, 습진과 가려움증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자연 유래 성분의 더드란트 사용하기. 땀 냄새가 걱정되신다면 알루미늄이나 파라벤 같은 화학 성분이 들어간 더드란트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땀샘을 막아 독소 배출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림프절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어 만든 천연 더드란트를 사용해 왔습니다. 냄새는 효과적으로 잡아주면서도 땀샘은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돕지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사과 식초를 물에 약간 희석해서 겨드랑이에 살짝 바르는 것입니다. 식초 냄새는 금방 날아가고 피부의 pH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조절해 냄새를 줄여줍니다. 아침 2분 림프 마사지로 순환 촉진하기. 이것이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 딱 2분만 투자해보세요.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 주변 림프액의 순환이 활발해져 몸속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쪽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가락 끝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 쪽에서 가슴 쪽으로 쓸어내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양쪽 겨드랑이에 각각 1분씩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순자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박사님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이 왔는데도 기침 한 번 없이 지나갔어요. 항생제 없이 환절기를 보낸 건 정말 기적 같아요. 어르신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히 냄새 관리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시스템과 면역력의 핵심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해 보세요. 면역력이 강해지고 몸속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되면서 몸이 한결 가뿐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3번째 비밀, 혈액순환과 간 건강의 열쇠, 허벅지 안쪽 관리법. 여러분, 허벅지 안쪽에 손을 가만히 대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곳, 서해부 사타구니 안에는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혈관과 림프절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6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 건강 상태가 간 기능과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복순 할머니 71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리는 증상 때문에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을 정도였죠. 이 박사님, 밤마다 다리가 너무 저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병원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다들 뚜렷한 원인을 모르겠다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할머니의 허벅지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탄력이 없어 보였으며 서해부에 림프절이 약간 부어있고 만졌을 때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간 수치도 정상 범위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대퇴동맥과 정맥이라는 굵은 혈관과 중요한 서해부 림프절 등 우리 몸의 순환계에 핵심적인 구조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가 붓거나 정맥류가 생기기 쉽고 심지어 간 기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간 경락이 지나가는 중요한 길목으로 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허벅지 안쪽에 림프순환이 간의 해독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요.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과 림프액 순환이 느려지고 몸속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며 결국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다리 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제가 연구하고 직접 실천하는 허벅지 안쪽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목욕할 때 허벅지 안쪽을 꼼꼼하게 씻는 것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 몸이 뻣뻣해져서 이 부위에 손이 잘 닿지 않기도 하지요.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을 충분히 적신 후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 거품을 이용해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간 바디워시 등은 약한 피부를 자극하거나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몸을 많이 구부리기 힘든 환자분들께는 목욕용 스펀지나 부드러운 수건을 긴 막대에 감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고도 허벅지 안쪽까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씻은 후에는 통기성 좋은 면 소재 옷을 입어주세요. 허벅지 안쪽은 살이 맞닿고 습기가 차기 쉬워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말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면이나 마소재 속옷과 하의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로 된 속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소재는 땀 흡수가 잘 안 되고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면 100% 속옷을 너무 꽉 끼지 않는 넉넉한 사이즈로 입으시라고 권합니다. 몸에 꽉 끼는 속옷이나 바지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림프액의 흐름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강동철 할아버지 76세는 평생 몸에 꽉 끼는 속옷을 즐겨 입으시다가 허벅지 안쪽에 심한 피부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넉넉한 면 속옷으로 바꾸고 단 2주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죠. 나비 자세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허벅지 안쪽의 혈액과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양 발바닥을 서로 마주대게 한 후 양손으로 발을 잡고 상체를 가볍게 앞으로 숙여보세요. 무릎을 나비의 날갯짓처럼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며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바닥에 앉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걱정 마세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려 무릎을 바깥쪽으로 눕히듯이 내려 허벅지 안쪽이 쭉 펴지는 느낌을 받으면 됩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부드럽게 해주세요. 저는 91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액과 림프액 순환이 좋아져 하루 종일 다리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피부 마찰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보습제나 파우더를 사용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은 걸을 때마다 살이 서로 스치면서 마찰이 일어나기 쉬운 부위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샤워 후
바셀린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순한 천연 보습제를 얇게 발라 피부를 보호하라고 권합니다.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베이비 파우더를 살짝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오복순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박사님,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밤에 다리가 저리지 않아서 수면제 없이도 푹 잘 수 있어요. 다리 붓는 것도 훨씬 줄었고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간 건강까지 지키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해보세요. 다리 부종이나 만성 피로가 줄어들고 간 기능까지 좋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4번째 비밀, 뇌 건강과 신경계의 중심, 등과 두피관리법. 어르신 여러분, 몸이 자꾸 피곤하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백송자 할머니 한 75세는 요즘 들어 부쩍 기억력이 떨어지고 늘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셨다고 해요. 이 박사님, 요즘은 손주 이름도 가끔 깜빡해요. 이게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일까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할머니의 등과 두피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져보니 등 근육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두피는 건조했으며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등과 두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그저 씻어내기만 하면 되는 부위가 아닙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의 중추 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목과 등 위쪽 근육의 긴장은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근육들이 꽉 뭉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건강 상태는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 생각하는 힘, 즉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직접 실천하는 등과 두피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솔로 등을 씻어주세요. 목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을 깨끗하게 씻기 어렵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 팔이 뒤로 잘 돌아가지 않아 등 전체에 손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저는 환자분들께 손잡이가 긴 부드러운 목욕솔을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등을 충분히 적신 후 솔에 순한 비누 거품을 묻혀 척추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등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뭉쳐있던 근육이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진규 할아버지 79세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샤워만 해도 머리가 개운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피 마사지로 뇌 혈류를 개선해주세요. 두피 마사지는 뇌 건강에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두피에는 수많은 혈관이 분포해 있어 적절한 마사지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직접적으로 개선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 손가락 끝 지문 부분을 이용해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누르며 작은 원을 그리듯 9분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손톱으로 긁거나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샴푸할 때도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감으면 좋습니다. 특히 뒤통수와 옆머리, 관자놀이, 부근은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는 곳이니
더욱 신경 써서 마사지해주면 좋습니다. 백송자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척추를 유연하게 유지하세요. 척추는 우리 몸 신경계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척추가 유연해야 온몸의 신경 전달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91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5분 정도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을 합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침대에 편안히 앉아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여 보세요. 그런 다음 어깨를 천천히 앞뒤로 돌려주고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기울여 옆구리를 늘려보세요. 나는 이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만 반복해도 허리와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의 오랜 환자분이신 한산길 할아버지 83세는 이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5년간 그를 괴롭혔던 만성 요통이 몰라보게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저녁 시간 아분 마사지로 숙면을 유도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아분 정도 등과 목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마사지는 척추를 따라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중추 신경계를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을 손에 약간 덜어 목덜미부터 허리까지 척추 양옆을 따라 부드럽게 쓸어내리거나 주물러 주세요. 특히 목과 어깨, 주변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묶은 뒤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 천천히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등에 뭉친 근육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백송자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지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박사님 정말 기적이에요. 이제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아요. 머리가 훨씬 맑아졌고 몸에 힘도 넘쳐요. 가족들도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한다니까요. 어르신 여러분, 등과 두피는 단순히 씻어내야 할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해보세요.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몸의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일상에 쉽게 적용하는 5분의 기적. 지금까지 우리 건강의 핵심이 되는 4가지 신체 부위,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와 그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위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잘 아시겠죠? 그런데 혹시 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매일 다 관리하지? 하는 걱정이 드시나요? 염려 마세요. 저는 60년 넘는 의사 생활 동안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누구나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건강 습관을 만드는 5분의 기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요일별로 한 부위에 집중해서 관리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부위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발 관리의 날, 수요일은 겨드랑이 관리의 날,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관리의 날, 일요일은 등과 두피 관리의 날로 정하는 식이죠. 나머지 날에는 기본적인 위생 관리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각 부위를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부위마다 딱 5분만 시간을 내세요. 각 부위 관리법, 마사지,
스트레칭 등에 단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은 하루 중 누구나 잠깐 짬을 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91세 현역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쉬운 습관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발바닥 마사지 2분들을 하고 식사 후 잠시 앉아 있을 때 허벅지 스트레칭 3분을 합니다. 저녁 샤워 시간에는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 90분에 집중하고 잠들기 전 겨드랑이 마사지 2분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루 15분이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세요. 새로운 건강 습관을 이미 매일 하고 있는 일과 연결하면 잊지 않고 실천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차를 마시면서 발 마사지를 하고 TV 뉴스를 보면서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할 때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를 하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 겨드랑이 주변 림프 마사지를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놀라운 힘을 믿으세요. 이 나이에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제가 본 가장 놀라운 건강 변화를 경험한 분들은 80대, 심지어 90대에 이러한 관리법을 시작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문경의 할머니 86세는 4가지 부위 관리법을 시작한 지 6달 만에 혈압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10년간 할머니를 괴롭혔던 불면증 문제도 말끔히 해결하셨습니다. 박사님, 80 중반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니까요. 황보석 할아버지 93세는 이 방법으로 지긋지긋했던 오랜 통증을 크게 줄이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씩씩하게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시작한 건강관리가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손주 녀석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의 귀한 교훈.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몸 안에 우리가 매일 돌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91세 현역 의사 이로운이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100세까지 사는 비결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평생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몸의 소중한 4곳,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에 조금만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 4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어르신들의 몸은 분명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91세인 저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고 주말이면 좋아하는 운동도 즐기며 사랑하는 손주들과 신나게 놀아줄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희망과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어떠셨는지, 또 평소 건강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날들 보내시길 저 이로운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